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재명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운동을 전개해온 국내 시민단체 대표를 지목하며 참으로 얼빠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목과 발언으로 인해 사주성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두 번째 사건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 관련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국가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한 태도는 실로 장관입니다. 지금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각 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를 두고 이를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은 또다시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이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국제인권지원협회 등은 국내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동에 김병현 대표에 대한 한국경찰의 수사 실태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고 오늘 17날부터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넘어 웃음거리가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김병현 대표는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국가폭력을 당했는지를 9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 첫 회의는 17날에 열리며 김 대표가 유엔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 진술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6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글을 통해 경남 양산경찰서가 김병현 대표를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중앙 일간지 기사를 전제로 김병현 대표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운동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역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병현 대표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력의 한마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참으로 익숙합니다. 결국 김병현 대표는 미신고 불법 집회 개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3명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현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운동이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위였다는 역사 해석입니다. 과거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은 존재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하는 태도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반일 선동의 가장 손쉬운 도구로 소녀상 문제를 끌어내어 또다시 얼빠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학술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이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치의 언어가 외교의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김병현 대표는 경남 양산시 물금에 위치한 양산도서관 부지에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2024년 9월 회원 3명과 함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약 20분간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가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되어 지난해 10월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9날에는 서울 무암여자고등학교와 서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분에서 7분가량 사진을 촬영해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 이전에 경찰은 이 사진 촬영 행위를 집회로 규정하고 인지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 목적을 가진 2명 이상의 다수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병현 대표의 경우 인터넷 게시를 위한 단순 촬영이었을 뿐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세를 보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달 19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성동구에 있는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현수막과 집회 물품 등 200여 점, 데스크톱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했습니다. 사진 몇 장이 국가 권력을 자극한 셈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한 일본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통설과 다른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알리는 순수 민간학술 시민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비폭력적이고 비강압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왔다고 밝혔으며 이를 막고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표현으로 압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 글을 문제 삼으며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와 동시에 결론을 내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단순한 시민단체 탄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특정 역사인식을 정답으로 강요하고 이에 반하는 소수 의견을 형사처벌로 억누르는 위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적 비난, 경찰의 선제적 낙인, 언론의 집단적 공격이 결합할 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늘 정의를 말하지만 그 말이 늘 정의였던 적은 드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재명의 표현은 경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바른 해석을 범죄로 몰아가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결과 김병현 대표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이재명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말버릇이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된 셈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위안부 사건을 모두 강제 동원으로만 인식해왔지만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일한 해석만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관련된 반일 선동에 가장 쉽게 활용되는 상징이 바로 소녀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국제 인권 문제로까지 번져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참으로 씁쓸한 희극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